왜 시작은 좋았는데 오래가질 못했을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연애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달콤한 말, 자주 오는 연락, 매일 함께하고 싶은 설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은 줄고 마음은 멀어지고 결국엔 이별이 찾아오죠.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상처 없이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요. 1. 첫 몇 주만 불타고 금세 식는 남자. 연애 초반엔 누구보다 다정하고 열정적인데 몇 주만 지나면 돌변하는 남자들. 이런 분들 한 번쯤은 만나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땐 왜 그렇게 연락도 자주 했고 내 눈만 봐도 좋다 하더니. 서울에 사는 52세 윤 씨는 그렇게 연애 시작 2달 만에 차였다고 합니다. 연애 초반 마치 불붙은 장작처럼 열정적으로 다가오던 그 남자.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연락은 뚝, 관심은 사라지고 결국 헤어지자는 말까지. 이런 남성의 특징은 관계 초반에 성적인 긴장감이나 정복 욕에만 치우친다는 데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알아가고 감정을 키워가는 데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 관계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죠. 이들이 보이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만남 후 며칠 사이에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키려 하고 감정이 깊어지기도 전에 육체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 뒤엔 관심도 노력도 사라진 채 요즘 좀 바빠서 같은 말만 반복되죠. 중요한 건 이들의 연애는 상대가 아닌 상황에 끌린다는 점입니다. 새로움에 끌리고 긴장감에 반응하고 짜릿함에 취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화, 함께하는 일상, 지루한 순간이 오면 감정을 유지할 능력도 책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관계에서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가 초반에 보였던 다정함이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는 작은 노력에서 드러납니다. 열정은 시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을 책임지진 못합니다. 금세 식는 불은 따뜻함을 남기지 않습니다. 연애는 천천히 익어가는 국처럼 오래도록 깊게 끓여야 맛이 납니다. 2. 일상에선 관심 1도 없는 연애 초보. 누구나 연애를 시작할 땐 설렘을 기대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일상에서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들은 연애를 시작하긴 했지만 일상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52세의 김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연락은 내가 먼저, 데이트도 내가 계획하고 가끔은 내가 혼자 연애하는 기분이었어요. 남자는 연애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평일엔 바쁘다며 연락은 뜸하고 주말에도 쉬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그와의 관계를 혼자만의 외로운 연애라고 표현했죠. 이런 남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연애 자체를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연애 초보들은 감정 표현이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귀기만 하면 다 된 거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데이트는 이벤트이고 사랑 표현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날들 속에서 자랍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사소한 일상도 나누며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어른의 연애, 성숙한 감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서도 늘 혼자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한다면서도 평소엔 존재감이 없다면 그건 연애가 아니라 잠깐의 호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란 결국 아무 일 없는 하루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 여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 응, 그래. 알았어. 다음에 얘기하자.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남자들, 말은 듣는 듯하지만 실은 흘려듣고 있는 거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의 조 여사님은 어느 날 그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텔레비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조 여사님은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남성들은 관계에서 감정적인 연결을 놓치게 됩니다. 여성은 말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넘겨버리면 상대방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연애 중에 자주 보이는 모습이 여자가 말을 꺼내면 스마트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그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며 되려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무례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할수록 더 외로워졌던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귀 기울인다는 건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며 때론 함께 침묵해주는 태도죠. 말의 내용보다 그 말 뒤에 담긴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 그게 바로 진짜 소통입니다.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은 상대의 말에 집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니까요. 4. 안정보다 자극만 찾는 불안형 애정. 이 사람은 도대체 나랑 안정된 관계를 원하긴 하는 걸까?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늘 불안한 감정이 가시질 않는다면 상대가 자극에만 반응하는 불안형 애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9세 김 씨는 연애 초반엔 뜨겁게 시작된 관계였지만 자주 싸우고 다투고 연락이 끊기기를 반복하는데 지쳐버렸다고 합니다. 조금만 평온해지면 자기가 심심하다고 먼저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며 점점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남성들은 안정감 있는 관계를 지루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다정하고 일상적인 관계보다 질투, 위기, 긴장감 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더 자극적으로 느끼죠. 결국 그들에게 연애란 사랑보단 자극의 놀이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연애를 게임처럼 생각하는 남성일수록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밀당은 기본이지 너무 편해지면 재미없잖아. 이런 말들은 얼핏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뒤엔 감정적 불안정과 자기중심적 사랑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같이 마음 졸이며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연락 하나에 울고 웃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안형 애정은 안정된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들이 자극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결국 지치고 맙니다. 진짜 연애는 위기가 아니라 평온 속에서 자랍니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자극보다도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감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만 힘들다고 말하는 피곤한 남자.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늘 나만 힘들다고 말하는 남자, 이런 상대는 연애를 공감이 아닌 하소연의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54세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자기 얘기만 했어요. 회사에서 힘들었다.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다. 처음엔 위로해줬지만 나중엔 내 얘기를 꺼낼 틈조차 없더라고요. 상대방이 말하는 건 늘 자기 고통뿐. 정작 그녀가 아팠던 날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며 무심히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남성은 연애를 심리적 의존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만 해소하려 하고 상대의 고통은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은 감정 쓰레기통이 된 듯한 피로를 느끼게 되죠. 특히 피곤한 남자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힘든 이야기를 공감이 아닌 비교로 포장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더 힘든데 넌 왜 그걸 이해 못해?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억누르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내가 힘들다 말했을 때 나도 그래라는 말로 대화가 끊겨버렸던 기억 말이죠.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함께 짐을 나누는 일입니다.
혼자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연애가 아니라 위로해줘야 하는 관계만 남게 되죠. 진짜 성숙한 남자는 자신이 힘들어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6. 사소한 싸움에도 차단과 회피. 어떤 남자들은 갈등이 생기면 말 대신 잠수로 대응합니다. 말다툼이 오가던 중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카톡은 읽지도 않고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겨진 사람은 늘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부산에 사는 50세 최 여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다툼만 하면 연락을 끊어요. 사과도 없이 며칠 있다가 뭐 먹었어? 같은 톡 하나로 끝내죠. 그녀는 매번 그가 차단한 침묵 속에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너무 예민했나 자책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남성의 특징은 회피형 애착으로 분류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주하기보다 피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도망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갈등을 두려워하며 연애에서도 충돌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소한 다툼은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감정을 터놓고 말하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신뢰가 더 단단해지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싸움 후 몇 날 며칠 답이 없는 상대를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 기다림 속에서 생기는 불안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회피는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감정 단절이 되기 쉽고 그 단절은 언젠가 깊은 벽이 되어버립니다. 건강한 연애란 불편한 감정도 함께 나누고 싸운 다음 날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한 관계입니다. 7. 연애가 취미처럼 느껴지는 남자. 연애는 즐겁고 가벼워야 해.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남자, 처음엔 부담 없고 재밌어 보여서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어딘가 허전하고 깊지 않습니다. 마치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46세 송 여사님은 그 사람은 데이트만 하고 감정적인 대화는 피했어요. 고민을 꺼내면 그런 얘긴 다음에 하자며 슬쩍 넘기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애를 기분 전환처럼 여기며 책임이나 헌신에 대해선 회피했습니다. 이런 남성은 사랑보다는 좋은 분위기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 좋은 데이트, 재미있는 대화, 적당한 거리감. 하지만 감정이 깊어지고 책임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슬그머니 발을 빼죠. 그러니 관계는 언제나 표면적이고 깊은 대화는 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연애가 반복되면 상대는 내가 가벼운 사람인가? 감정을 나누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자기 의심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애를 하면서도 외롭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연애는 취미처럼 할 수 없습니다.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슬픔과 피로, 현실적인 문제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동반자가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단지 함께 웃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의 무게를 함께 지는 용기. 그게 어른의 사랑이자 깊은 연애의 본질입니다. 8. 감정 조절 못하고 폭발하는 성질. 조금만 서운해도 화를 내고 기분이 안 좋으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심하면 욕설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까지 보이는 남자. 이런 감정 폭발형 성격은 연애에서 가장 피곤하고 위험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여사님은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표정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쳐다볼 정도였죠. 그녀는 그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자신이 마치 감정의 인질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나 서운함을 표현이 아니라 폭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나가면 괜찮다는 듯 다시 다정해지죠. 하지만 그 폭발의 흔적은 상대에게 오래 남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런 반복적인 폭력적 분위기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점점 더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화내는 모습 말고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했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폭발적인 감정 표현은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미숙한 감정 조절이며 때론 심리적 폭력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면에서 괜찮더라도 분노를 다루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연애란 감정이 격해져도 말로 풀 수 있는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를 두렵게 만드는 감정 표현은 사랑을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합니다. 9. 신뢰보다 소유욕을 먼저 내세움. 어디야? 왜 답장이 이렇게 늦어? 남자랑은 연락하지 마.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남자, 처음엔 질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진짜 감정은 신뢰가 아니라 소유욕일지도 모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53세 장 여사님은 이런 말을 매일 듣다 보니 점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예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더라고요. 마치 내 모든 시간과 관계를 그 사람에게 내줘야만 하는 느낌이었죠. 이런 남성의 특징은 연애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행이 아닌 자신이 통제해야 하는 무언가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자유로운 삶이나 인간관계를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불안을 소유로 해결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유욕이 감정적으로는 질투, 의심, 간섭의 형태로 나타나고 행동으로는 휴대폰 검사, 위치 확인, 관계 제한 등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유를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건강한 사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서로를 믿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진짜 관계가 됩니다.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순간 사랑은 숨막히는 감옥이 됩니다. 그 감옥은 결국 사랑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연애는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난 널 믿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으로 자랍니다. 10.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가 더 편한 태도.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를 더 자주 보고 싶고 작은 일도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들은 만남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시간 나면 보자. 요즘 좀 바빠서 혼자 있고 싶어. 경기도 수원에 사는 50세 박 여사님은 그의 이런 말에 점점 외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주말에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같이 있으면 딱히 뭘 하려는 것도 없었어요. 결국 나만 애쓰는 기분이었죠. 이런 남성의 태도는 연애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특별한 외부 활동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걸 피곤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모습은 때로 독립적인 성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서적 거리 두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을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거나 관계에 대한 책임을 부담스럽게 느낄 때 나타나는 회피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애 중인데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함께 할 때 편안함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외로운 연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짜 연애란 함께 할수록 더 자연스럽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관계야말로 오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연애는 달콤한 시작만으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관계는 함께 견디는 힘 위에 서 있어야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오늘 살펴본 10가지 유형의 남성들은 시작은 쉽게 하지만 지속에는 책임을 지지 않기에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성숙한 태도와 깊은 이해가 함께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툼 속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으며 외롭지 않게 곁을 지키는 것. 이런 노력이 모여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혹시 지금의 관계에서
이 중 한 가지라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랑 나를 성장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연애가 단지 시작에 머무르지 않고 오래도록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